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뒤늦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자진 출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 경호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안 발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특검 추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엄 후폭풍과 환율 상승 여파로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 첫 면담에서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대통령 내란 사건 리첩받은 지 한 달 만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 이름을 올렸는데 제출 뒤에는 수사팀과 짧은 면담도 성사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 권한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이었던 윤 대통령 자진 출석 관련 제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단이 전격적으로 선임계 제출에 나선 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 탄핵 심판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된 뒤에 집행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뜻도 다시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해서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영장 집행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임계 제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이 재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갔다가 수사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변론 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틀 뒤인 16일에 지정한 2차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는데 오는 16일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설 연휴 이후부터는 매주 2차례씩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 우려부터 해소돼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탄핵 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경찰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이 3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진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등으로 국한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호처 1인자가 된 김 차장은 경호처 공채 출신으로 조직 내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김 차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이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관저 방어 전선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과 더불어 강경파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3차 소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강경파는 불출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일부 지휘부는 경찰 소환에 응한 데 이어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했습니다. 앞서 2차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겁니다. 지휘부 균열 조짐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선 직원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 없이 윤 대통령 체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더욱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집행 전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도 일주일 가까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창과 차벽 등 장애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통령 경호처에 사후 청구한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 수사팀 사이 몸싸움으로 부상자라도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라는 윗선 지시에 불복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령 대통령 경호처가 명령에 불복한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선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진하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는 엄정 대응을, 직원들에게는 선처를 검토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삭제됐다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 내부 동요가 본격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 지난 11일로 알려졌습니다. A4 용지 3쪽 분량의 글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게시판 글이 올라오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글은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한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오찬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이 박 전 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연일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강경파인 김 차장이 직무대행에 나선 뒤 경호처 내부 동요와 수뇌부 간 균열 조짐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영장 재집행 시 김 차장에 대한 체포가 먼저 시도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경호처 안팎의 기류가 커지며 저지선 균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주장이 나왔고 해당 요구를 한 경호처 간부는 대기 발령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차장이 자신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직원을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관저 주변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무기한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호처도 재집행에 대비해 관저 인근 경비 태세를 삼엄하게 유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집회는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혐의자인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올 경우 몸으로 막아서겠다고 외쳤습니다. 집회가 격화하면서 참가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 찬성 측 남성이 반대 측 참가자와 다투다가 허공에 문구용 칼을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고자 양측 사이에 대형 버스를 세워 이들을 분리하고 기동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진입로 차벽과 원형 철조망 등 관저 경비도 삼엄하게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관저 주변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개시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를 시작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등 공소 내용에 모순이 많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 자료를 삼아서 우리 김용현 장관을 신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필두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과 경찰 수뇌부 재판이 줄줄이 개시됩니다. 우선 오는 2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계엄 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등 현역 최고위 장성들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 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관위 장악 핵심 역할을 한 혐의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법원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수정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야권발 내란 특검에 맞설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에 놓고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방향의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새 특검법에 추가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애한 유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최근 1차 내란 특검법이 폐기될 때까지만 해도 여당 안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에 회의적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의 특검 공세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다는 판단에 특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명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또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쓴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자 이번엔 수사 범위를 제한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특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내란 숙의 윤석열을 결사옹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가리려는 시도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외환죄는 특검에서 빠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특검, 외환죄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 평행선에 달리는 만큼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가수 나훈아의 작심 비판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최근 고별 공연에서 왼팔을 야당에 빗대 넌 잘했냐고 쏘아붙인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가수 나훈아의 지난 10일 고별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왼팔을 가리켜 너는 잘했나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또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격정을 쏟아냈는데 왼팔이 민주당 등 야당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며 야권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잔 거냐고 비판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좌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대적 과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은 결코 아니란 지적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이 무슨 일이고 왜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느냐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나훈아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초 대구 콘서트에서도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사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치의 근본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배골지 않게 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59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를 연 가수 나훈아가 공연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나훈아는 어제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별 공연 마지막 회차에서 선거 때마다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다며 동서가 화합해야 하고 갈라치기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0일 공연에서 왼팔은 잘했나라고 말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선 오른쪽도 잘한 것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걸 또 딴지를 건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속보가 쏟아지면서 뉴스앱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 집회 가열 속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영상들도 눈길을 끄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2.3 계엄 선언 이후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뉴스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달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에 달했는데 재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3% 증가했고 개별 언론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 앱 기준으로는 재작년 같은 달보다 2배 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집회가 연일 뜨거워지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술 여론전도 활발합니다. 탄핵 찬성 측에선 걸그룹 인기곡을 개사해 윤 대통령 목소리를 학습한 AI 노래를,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 담화문을 가사로 넣은 AI 노래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탄핵은 다 질색이니까.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속보로 조작된 캡처 사진이 퍼져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AI 기술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AI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와 함께 여론 조작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대리점에 연대 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 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 사원의 첫 임금 수준이 5,001만 원으로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져 온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바뀔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이 이번 주 최대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란 전망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아디가 국내 처음 출시할 승용차의 인증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브랜드 출시 행사를 엽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은 닷새 동안 음식은커녕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통해 북한군 병력의 상당수가 손실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시간 지난 9일 북한군 2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생포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낙오한 뒤 4, 5일 동안 음식은커녕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전해지던 북한군의 피해 상황도 북한군 포로를 통해 직접 확인됐습니다. 이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신문에서 전투 중에 북한군 상당수가 병력 손실을 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겁니다.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북한군 포로 신문 과정에는 국정원 요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Полонені не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NRS. 북한군 포로는 자신들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러시아 측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당시에도 전장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Наголошує, що їхав нібито на навчання, а не на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심지어 파병 사실도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게 북한군 포로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붙잡혔지만 부상이 심해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북한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개활지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다가 매복 공격이나 드론에 노출돼 큰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야간 작전에선 민첩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있다며 특히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에 대처하는 방법도 익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숙련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는 외교마저도 거래로 여기는 호전적 고립주의를 표방하는데요. 그의 집권으로 이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가 막을 내리고 전 세계는 자국 이익을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우선 반세계화와 민족주의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다자간 협정에 중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국제기관을 비판합니다. In order to fulfill my solemn duty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추구합니다.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미국에 직접적 이익이 있을 때만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미군의 공약을 축소하려 합니다. I said to the countries, I'm not going to protect you unless you pay. And they started paying. And that amounted to more than $600 billion.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이민을 억제하려 합니다. 모든 정책이 고립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has really promised a redo of America First. It was essentially a belligerent isolationism, a sort of unilateralism, go-it-alone approach. 초창기 지리적 필요성과 철학적 입장에서 고립주의를 채택했던 미국은 이후 유일 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비용 증가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심어준 이라크 전쟁은 고립주의 부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극단의 호전적 고립주의로 발전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6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불이 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소방당국 등의 판단 아래 인근 거주자 20여 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일대 주민의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자 2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85제곱미터와 가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방현동 화암내거리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재화 소비가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침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비상계엄이 촉발한 불안감, 또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내수 경기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지수가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감소했습니다. 2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2년째 동반 감소했는데 세 종류 재화가 2년 연속 동반 감소한 건 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까지 시장을 덮쳤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정책의 사항이 그랜저치 소비에 영향을 끼치시나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고환율 또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평가합니다. 정부는 임시휴일 지정과 설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 할인 지원 등으로 내수 진작을 이끌 방침입니다. 지출은 최대한 늘리진 않을 텐데 아마 그래도 먹는 걸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정부는 또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강할 방침이지만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의 지갑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외에도 공무원 인사에서도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과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급 인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장차관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갈이 인사를 진행해 부서장 보직자 75명 가운데 74명을 재배치했습니다. 임기 6개월 남은 원장이 대폭 인사를 했다며 야당의 질타가 나왔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6월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9월, 10월쯤 가야 그다음 금융당국의 어떤 리더십이 셋업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사실은 이 10개월 동안 기간이 저희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주요 부처에서 국가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위원들에게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반기 재외공관장 인사에 따라 내정된 재외공관장도 조만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장도 제한적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습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9개월째 공석입니다. 하지만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는 여야 공감대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입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관들 인사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막아주시고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차관 인사와 연동되는 차관복급 인사도 멈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6도 높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40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인류의 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배경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엔 재작년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수풀이 바싹 말라 거대한 불쏘시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부 내륙에서 태평양으로 부는 산타하나까지 강력해지면서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했습니다. We had extremely wet winters in 2023 and 24, which encouraged a lot of vegetative growth. We have essentially had no detectable rainfall since about May of last year.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6도 높아져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재앙의 마지노선 1.5도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한 해의 기록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속단할 수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액만 44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at this is a record warm year means that it's undeniable. And the only people who try to deny it are those who simply can't confront reality.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해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정치 세력은 오히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중국에서도 겨울철 호흡기 질환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진료 대기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곧 다가올 음력설 인구 대이동이 고비인데 중국발 HMPV 확산 우려에 당국 차원의 정면 반박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대기줄이 섰습니다. 안내 창구엔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뒀습니다. 한밤중에도 병원은 불야성. 1,000명을 넘긴 대기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感觉武汉又病了呀，里面都是人呐，挂了1000多号了。 중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회 복용만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독감 치료제는 품귀 현상을 빚으며 웃돈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에선 코로나19 때처럼 중국발 HMPV 감염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올해 유행성 호흡기 질환의 강도는 지난해보다 낮다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关于你提到的人偏肺病毒，经向主管部门了解，这不是什么新毒株，把常见病毒渲染为不明病毒，这违背科学常识，是危言耸听。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변종 엠폭스 집단 감염 소식까지 더해져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거주 이력이 있는 외국인 1명과 4명의 추가 감염자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다가올 음력설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올해 춘제 연휴 전후로 연인원 90억 명이 움직일 거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기후활동가 수백 명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후운동단체 멸종저항 소속 활동가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을 비판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시위를 벌였는데요. 고속도로가 장시간 폐쇄되자 네덜란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도로에 앉아있던 활동가 7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이틀 전 일본 대학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집단 괴롭힘, 이지메를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용의자는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관계자 증언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통근용 전차 2대가 충돌하면서 최소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스트라스부르 중앙역으로 진입하던 전차 한 대가 갑자기 선로를 바꿔 정지해 있던 다른 전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전차 한 대는 탈선했는데요.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가 도로와 건물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강릉 하시동 안인 사구. 해안 침식으로 탐방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높이 2m가 넘는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너비 수십 미터의 백사장이 펼쳐졌던 해변입니다. 이렇게 침식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모래가 쓸려 나가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해변에서도 백사장이 깎여 나가면서 도로와 건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 결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해변은 모두 66곳. 불과 1년 만에 12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방파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모래 흐름을 방해하고 기후 변화로 강해진 너울성 파도와 해수면 상승이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실제로 녹색연합 조사에서 해변 54곳 중 34곳이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주민 이주와 완충 공간 복원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침식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침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상 해변은 아직 전국에서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28년 만에 처음으로 본청과 사업소, 언론까지 참석한 공개 연초 업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경제와 문화, 정주 여건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울산 사람이 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시정 목표입니다. 울산시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해 업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 일자리가 넘치고 재미있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시민의 행복, 시민의 생활에도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시민들을 챙겨나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분야로는 17개 주요 정책 과제가 추진됩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투자기업의 공무원 파견 등 친기업 정책을 확대합니다. 또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와 함께 관광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른바 꿀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해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 노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공급합니다.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울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혁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울산시는 이번 한 주 동안 올해 주요 시책을 7개 분야로 나눠 연속 발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올해 시정 방향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행복 지수도 함께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3도로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는 겨울이 깊어가는 만큼 예년 기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수도권과 충청,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철원은 영하 15.2도, 파주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청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추위 걱정 없겠고요.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